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3월 30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기아차의 EV6 실물과 가격 공개 예정입니다. 네, 기아차는 3월 30일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기아차 최초 전용 전기 자동차인 EV6의 실물과 가격 등을 공개하는데요. 이후에 4월 초부터 온라인 사전 계약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아크인베스트의 우주탐사 ETF 출시입니다. 월가의 스타업 펀드 매니저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 우주탐사 상장지수 펀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동성화학의 거래 정지입니다. 이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이 동성화학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가 될 예정이고요. 2021년 4월 16일 매매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 주가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캐리소프트는 중국 전 지역의 80%에 달하고 있는 주요 도시와 23개의 성 IPTV 사업자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 이 빅챈스를 통해서 캐리와 친구들의 단독 VOD 채널을 중국 전역의 IPTV에 순차적으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캐리와 친구들 키즈 콘텐츠가 중국의 타 키즈 콘텐츠와 섞이지 않고 단독적인 VOD관 형태로 중국 IPTV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IPTV VOD 수익을 꾸준하게 배분받게 됐습니다. 사실 캐리소프트는 기존에도 IPTV에 콘텐츠를 제공을 했지만 타 콘텐츠와 뒤섞이면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바람에 캐리의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독 VOD 상품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과금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캐리 IP를 활용한 중국 사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국전약품입니다. 이 국전약품이 장중에 2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샤페론과 염증 복합제 억제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샤페론의 치매용 신약 후보 물질은 바로 뉴세린이라는 이름의 치료제인데요. 염증 복합제 활성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증 염증 복합제 억제 후보 물질은 일부 염증 복합제만 억제하는데 이 샤페론의 후보 물질은 염증 복합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염증 인자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염증을 질환 초기 단계부터 완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식세포 작용을 증대시켜서 치매 유발인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으로 국전약품은 경구용 치매 치료제의 국내 독점 개발권을 확보하고 샤페론은 정액 기술료와 향후 판매 실적에 따른 추가 로열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KB금융입니다. 이 KB금융이 나흘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약 일주일 만에 1.7%를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금융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주가 상승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KB금융을 순매수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서 블록딜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은행주들은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에 개장 초부터 도반 하락세 압력을 받았지만요. 한국 은행주들은 주가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장중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5,9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KTB투자증권입니다. 이 KTB네트워크가 배달의 민족 지분 매각 대금 625억 원 회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B네트워크는 배달의 민족 지분 매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현금 200억 원과 이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29만 8,962주로 나눠 받았습니다. 이어서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은 시장에 바로 매도를 하면서 425억 원의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매각 대금은 625억 원, 펀드 이익금은 602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투자 원금 23억 원 대비 26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더불어서 KTB 네트워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358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본업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KTB 네트워크는 KTB 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만큼 함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뉴욕 증시를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량을 경신하고 있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나무는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기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내 시장을 대신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미국 증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나무가 보유 중인 업비트는 하루 14조 원을 웃돌 정도로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기록 중에 있는 만큼 우리기술 투자의 지분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는 삼성전자 6주 만에 오스틴 공장 가동 재개입니다. 네, 최근 반도체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대대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들은 반도체 수급난에 커다란 영향을 함께 주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미국 텍사스 지역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사건이 있었죠. 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은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와 28나노미터 공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구동 칩 등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의 자율주행 칩,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SSD용 칩셋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오스틴 공장 셧다운이 전체 SSD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번 정전 사태가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처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한 여러 악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지만요. 셧다운 6주 만에 오스틴 공장의 4월 완전 재가동을 목표로 현재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해서 일부 생산을 재개했고요. 이달 말부터는 생산량이 셧다운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4월 중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웨이퍼가 정상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서 직원 60명과 협력업체 직원 240명 등 총 300여 명을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스틴 공장 셧다운의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매출 감소였습니다. 이 오스틴 공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하루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셈인데요.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공장이 예상보다 빨리 재가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셧다운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증권에서는 오스틴 공장 정전 여파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호한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업황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업체인 NXP 공장과 이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 역시 셧다운 끝에 최근 정상 가동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개를 토대로 반도체 수급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